근대 문화의 창조.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들은 지극히 건전한 근대화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도 못한 것 같다. 인도는 가장 일찍 세계적인 문명권을 형성한 사회였지만 근대화 작업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회로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우선 그들은 근대화의 제일 요소로 볼 수 있는 휴머니즘 운동에 실패한 나라이다. 아직도 옛날부터 계승되어 오는 사성 계급이 그대로 남아있어 독립된 직업을 갖고 남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예 계급이 4천만을 헤아리고 있을 정도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살고 있으며 기본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음은 물론 자기 집을 갖고 사는 사람조차도 많지 못한 실정이다. 인간다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사는가 하면 떳떳한 사회생활의 여건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함은 물론 어린이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인간적 대우를 받기에는 멀리 뒤떨어져 있다. 인도 사회가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일이다. 그들은 과학만이 아니다. 지나친 추상적 철학과 내세주의적 종교관 때문에 심지어는 역사의식이나 시간관까지도 약화되었으며 현실 도피적인 사고방식이 어디에서나 엿보일 정도이다. 어떤 영국 사람이 인도를 좀 더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싶어 인도에 관한 역사책을 구했지만 인도 사람에 의해 씌어진 역사책을 구할 수 없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만큼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철학에 안주했는가 하면 내세주의적 종교에 붙잡혀 살아온 것이 인도의 실정이었다. 우파니샤드 철학이나 불교, 힌두교의 정신이 그러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도는 근대 문화의 창조에서도 그 업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말았다. 아직도 문맹자가 대부분이며 국민 전체가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이 되기에는 깜깜한 실정이다. 물론 대륙사회이기 때문에 티고르와 같은 시인이 있으며 간디와 같은 지도자가 있기는 하나 국민 대중의 정신적 수준은 상상 이외로 후퇴된 사회이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었는가 하면 경제, 문화, 사회면에서 가장 뒤떨어진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받은 인상으로는 중류 생활을 하는 미국인이 하루의 생활비를 갖고 한국에 오면 5일간은 생활할 수 있다면 서울에서 중류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인도에 간다면 또 5일간의 생활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시 사회 모든 면에서 낙후된 백성이며 근대화 과정에서 거의 실패한 사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회에 비하여 근대화 과정에 실패한 민족으로 보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아시아 사회, 즉 한문을 사용해온 문화권은 어떠한가? 중국을 중심 삼는 동양 사회는 휴머니즘의 육성에 있어서는 인도보다 앞선 것 같다. 유교가 윤리와 도덕을 위한 전통을 계승시켜 주었고 휴머니즘은 인도주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의 윤리가 안고 있는 단점이 있었다. 그것은 자아와 가정과 사회를
공정이 지급하는 윤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윤리를 가정에 편중시킨 나머지 개인과 사회를 위하는 관심이 빈곤했다. 그 결과는 개인주의를 약화시켰고 사회적 관심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유교 본래의 정신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뚜렷해졌다. 그래서 누구나 개인주의는 나쁜 것으로 단정해버린다.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때문에 발전했고 오늘의 성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대부분은 개인주의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동하고 있는 때문이다. 이기심은 나쁘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하며 나의 선한 능력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과 바른 권리와 선한 의무를 다한다는 뜻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나로부터 시작되며 나에게 그 의미가 주어진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가 성장하여 시민의식이 발달되며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관념이 성장하여 민주주의적 가치 판단과 사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 중심의 개인주의가 없이 시민사회의 책임만 호소하거나 민주주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모든 개인들이 뚜렷한 개성과 선한 신념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우며 그 결과가 참다운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정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시민의식과 민주정신이 가정에 집중되며 지나친 가족제도나 가정주의 때문에 그 뜻과 기능을 상실당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 동양사회도 근대 과학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다. 선조들이 윤리나 도덕적 교훈을 근대적 사회과학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자연과학 자체도 서구인들의 독점물이 된 실정이다. 그들은 세포와 적혈구, 백혈구를 찾아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와 원자의 세계를 개척했다. 전기와 원자력을 이용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컴퓨터의 영역을 개발하여 생활화시키고 있다. 큰 자연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를 돌았고 인도양에 진출했다.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며 남극과 북극을 탐험했다. 마침내는 지구를 돌았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달 세계에까지 다녀왔다. 그 일에 따르는 모든 기계와 기술들을 서구인들이 개발했다. 인도와 동양사회는 그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뚜렷한 사회과학을 개발하지 못한 것도 우리들의 책임이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과학을 생각할 때는 기계과학을 생각한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 과학은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구 사회의 대학에서는 과학의 넓은 비중은 오히려 사회과학에 속한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경험주의, 공리주의, 실증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등이 모두 사회과학의 문제이며 마르크스주의나 민주주의도 정치적 사회과학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동양사회는 근대과학에서 실패한 국가들이라고
자인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근대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인 근대문화의 창조는 어떠하였는가? 근대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는 고전에 대한 비판과 통일된 가치관의 성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정을 밟지 않고는 근대문화의 탄생은 불가능했던 것 같다. 중국을 중심 삼는 동양사회도 고전에 대한 비판은 가능했었다. 유교와 도교를 종교적 교리와 같이 절대화시키던 시대는 지나갔고 그 문헌과 정신적 비판이 가해진 것은 근대 초창기 학자들의 커다란 업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발전적이며 통일된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작업은 거의 최근까지도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아시아 사회도 근대화 과정에서 성공한 나라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인도와 같이 일찍 식민지로 퇴락하여 최하위의 사회로 처지지는 않았으나 근대에 접어들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이러한 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일본이 약 반세기쯤 일찍 근대화 작업을 성취시켰을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대화 과정을 가장 일찍 정상적으로 밟아온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서구 지역뿐이었다. 현실 도피적인 불교나 정적인 진리를 강조한 유교보다는 역사의식이 강하며 자연 지배와 정복을 가르친 기독교 세계가 근대화 과정을 일찍 성취시켜준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하다. 개방된 인격사회와 동적인 종교가 근대사회를 육성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근대화 역사의 초창기인 르네상스 때부터 휴머니즘을 개척했다. 휴머니즘의 줄기찬 흐름이 결국은 르네상스를 일으켰고 종교개혁을 성취시킨 것이다. 문예 부흥은 정신과 문화의 휴머니즘 운동이었으며 종교개혁도 루터의 주장 그대로 양심의 자유로부터 발단된 것이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기독교의 휴머니즘적 개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휴머니즘은 그 뒤에도 계몽주의나 로망주의를 타고 전개되었고 최근에는 현대적 휴머니즘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실존주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적 민주주의가 바로 이 휴머니즘의 정치화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유물론 정치화라면 민주주의는 휴머니즘의 정치화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동양사회와 달리 개인의 존엄성은 물론 사회의식을 강조하여 휴머니즘의 사회적 기여에 큰 뜻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지금도 우리는 남녀 동등권이 먼저 이루어진 사회로서는 서구인들을 들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정책도 가장 일찍 발전한 사회로 서구 사회를 걷고 있다. 모두가 휴머니즘의 구현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서구인들의 특색은 오히려 그들의 과학과 과학에 따르는 메커니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스럽게도 과학을 개발한 것은 서구의 전통적 업적이었다. 좁은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경쟁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경쟁적으로 사회과학을 개발했을 것 같다. 17세기에는 완전히 과학적 방법론이 확립되었으며 정신적 과제 전 분야에 걸쳐 과학은 그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19세기에는 사회과학의 전성기를 이루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콩트의 실증주의, 독일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영국의 J.S. 밀 등의 공리주의, 미국의 실용주의가 모두 근대 및 현대적 사회과학의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렇게 사회과학을 개발한 나라들은 모두가 현대 역사의 선두를 달리는 선진국가로 등단한 것이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현대와 같은 경제와 힘의 경쟁 사회에 있어서는 메커니즘의 우위가 그대로 국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앞으로는 동양이나 인도 사회도 과학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오늘까지는 서구인들이 과학을 개척했고 그 결과로 그들만이 근대화의 선두를 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휴머니즘과 사회과학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근대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물론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자체가 근대 문화의 창설이었기 때문에 문화운동이 근대화의 앞자리를 차지했었다. 그래서 근대화의 세 가지 요소 중의 하나를 문화로 보았던 것이며 우리도 뒤늦게나마 문화 창조에 참여할 의무를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구 문화의 실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인간과 종교를 비롯한 사상적 과제가 중심이 되어 근대 초창기를 형성했으나 그 뜻은 곧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번져 나갔다. 종교와 철학에서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메커니즘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그 문화적 성격도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았다. 방법론이 없는 학문은 인정받기 어려워졌으며 사회와 역사를 변혁시켜줄 능력이 없는 문화는 경시당하는 경향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문화의 순수성은 보장하면서도 방법과 힘을 갖고 역사를 개척해 나갈 문화를 요청한 것이 서구적 전통의 특색이었다. 어쨌든 서구 문화가 이러한 발전과 특색을 갖춰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인도 사회는 근대 문화 창조에 뒤져온 사실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근대 사회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인도와 아시아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다른 지역의 근대화는 더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실정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국가나 사회마다 그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각기의 사회성을 살려 근대화 과정에 박차를 가하려 하는 실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구현, 즉 경제와 생산 문제 해결이 미래 사회를 위한 첩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뚜렷한 견해를 밝혀두어야 하겠다. 어떤 주의 사상을 얘기하더라도 세계 역사가 수천 년 걸어온 과정에서 본다면 휴머니즘과 과학과 근대 문화의 역사적 과제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절대적 과업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최후의 목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책임은 세계사적인 과정이다.